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린 메르엔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0번째, 예순 번째 이야기, 솜씨 좋은 사냥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자물쇠 일을 배운 뒤 세상으로 나가서 할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겠죠. 그래라, 그러는 게 좋겠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한 뒤 여행비를 조금 주었대요. 그걸 받아서 아들은 길을 떠났겠죠. 얼마 지나자 젊은이는 자물쇠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고 일자리도 얻고 싶지 않았대요. 대신 사냥에 흥미가 생겼대요. 떠돌아다니던 젊은이는 초록 옷을 입은 사냥꾼을 만났대요. 사냥꾼은 아들에게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겠죠. 아들은 자기가 자물쇠장이지만 그 일은 마음에 안 들고 사냥에 흥미가 있다면서 혹시 사냥 기술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죠. 물론이지. 나하고 같이 가고 싶다면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젊은이는 사냥꾼과 함께 가서 몇 년 동안 사냥 기술을 배웠대요. 그런 뒤 다시 길을 떠났겠죠? 떠나려 하자 사냥꾼은 공기총을 하나 선물로 줬대요. 쏘기만 하면 뭐든지 틀림없이 맞히는 그런 총이었다고 하네요. 젊은이는 어느 큰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날이 저물었대요. 저녁이 되자 젊은이는 들짐승을 피하려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한밤중이 되자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나 봐요. 나뭇가지 사이로 불빛의 방향을 자세히 보아둔 젊은이는 나무를 내려가기 전에 그 방향으로 모자를 던져놨죠. 그리고 내려와서 모자를 집어 다시 쓰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갈수록 불빛은 커졌어요. 가까이 가자 아주 커다란 모닥불과 그 주위에 들려앉은 새 거인이 보였대요. 거인들은 황소 한 마리를 꼬챙이에 끼워서 불에 굽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 거인이 말했대요. 고기가 다 익었는지 먹어봐야겠다. 그러면서 고기를 한 조각 잘라 내 입으로 가져갔지만 사냥꾼이 총을 쏘아 고기를 손에서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좀 문장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기를 한 조각 잘라서 거인의 입에 가져갔는데 그랬지만 사냥꾼이 총을 쏘아서 고기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요 문장이 맞겠네요. 그죠? 번역이 잘못된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이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수정하는 분이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실수가 있는 거니까 언제나. 뭐야? 바람이 불어서 고기를 떨어뜨렸잖아. 거인은 다시 한 조각 떼어냈지만 막 베어 물려는 순간 또다시 사냥꾼이 총을 쏘아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거인은 옆에 있던 거인의 뺨을 때리면서 성난 소리로 외쳤어요. 왜 내 고기를 빼앗는 거야? 네 거 뺏은 적 없어. 옆에 거인이 말했겠죠. 어떤 솜씨 좋은 사냥꾼이 총을 쏘아 떨어뜨린 거라고. 거인은 세 번째로 고기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없었대요. 사냥꾼이 또 쏘아 떨어뜨렸거든요. 거인들이 말했어요. 입에 넣으려는 고기를 쏘아 떨어뜨리다니 무척 뛰어난 사냥꾼이로군. 틀림없이 쓸모가 있을 거야.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대요. 이리 나와, 뛰어난 사냥꾼. 물가에 앉아서 우리랑 같이 배불리 먹자고.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할게. 하지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아서 없애버릴 거야. 그러자 젊은이는 앞으로 나서서 말했겠죠. 자기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고 모든 총으로 쏘기만 하면 틀림없이 맞출 수 있다고요. 거인들은 자기들과 같이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숲을 벗어나면 커다란 강이 나오고 그 뒤에 탑이 있는데
탑 속에 있는 아름다운 공주를 훔칠 계획이라고 했어요. 좋아.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가 아니겠죠. 좋아,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사냥꾼이 말하자 거인들이 덧붙였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탑 앞에 작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누구든 가까이만 가면 지저대거든. 그러면 성한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 강아지를 쏘아 죽일 수 있겠냐? 그럼 그까짓 거야 장난이지 뭐. 사냥꾼이 대답했겠죠. 그래서 모두들 배를 타고 강을 건넜대요. 물이 가까워지자 강아지가 뛰어나오더니 지저대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이 공기총으로 쏘아 죽였죠. 그것을 본 거인들은 기뻐하면서 공주는 이미 자기들 소나기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냥꾼은 거인들에게 자기가 안에서 부를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혼자 성으로 들어갔어요. 모두들 잠이 들어 사방은 지지군도 조용히 있겠죠. 첫 번째 방문을 여니 벽에 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순운으로 만들어진 그 칼에는 금으로 된 별이 박혀 있었고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는 식탁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봉인된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칼을 가진 사람은 그에게 대항하는 모든 것의 목숨을 뺏을 수 있다고 적혀 있던 거예요. 사냥꾼은 벽에서 칼을 내려 허리에 차고 계속 앞으로 가서 공주가 잠들어 있는 방에 닿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사냥꾼은 가만히 멈춰서서 숨을 죽인 채 공주를 바라봤겠죠. 그러다 주위를 둘러보자 침대 밑에 슬리퍼 한 켤레가 눈에 띈 거예요. 오른쪽 슬리퍼에는 왕의 이름과 별이, 왼쪽에는 공주의 이름과 별이 새겨져 있었죠. 비단과 금실로 짠 커다란 목도리도 있었는데 역시 오른쪽에는 아버지 이름이, 왼쪽에는 공주의 이름이 금실로 새겨져 있었대요. 사냥꾼은 가위로 목도리의 오른쪽 귀퉁이를 잘라내서 배낭에 넣고 왕의 이름이 새겨진 오른쪽 슬리퍼도 배낭에 넣었어요. 공주는 여전히 누워서 자고 있었죠. 사냥꾼은 공주의 잠옷 한 귀퉁이도 가위로 잘라 다른 것들과 함께 넣었어요. 공주를 전혀 깨우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다 해낸 거예요. 사냥꾼은 공주가 계속 자도록 두고는 밖으로 나와서 성문 앞으로 왔어요. 거인들은 사냥꾼이 곧 공주를 데리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사냥꾼은 거인들에게 공주를 잡아두었으니 모두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어요. 잠깐만요. 사냥꾼은 거인들에게 공주를 잡아두었으니 모두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고, 하지만 성문을 열 수가 없으니 문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하나씩 기어 들어오라고 했죠. 첫 번째 거인이 들어오자 사냥꾼은 거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허리에 찬 칼을 빼들어서 단칼에 목을 벤 뒤 나머지 몸뚱이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거인을 불러서 마찬가지로 목을 베고 마침내 세 번째 거인도 해치웠죠. 사냥꾼은 공주를 거인들에게서 지켜낸 것을 기뻐하면서 거인들의 혀를 잘라 배낭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임금인가요? 왕인가요? 자기가 한 일을 보여주고, 그냥 아버지네요.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한 일을 보여주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신이 허락한 행운을 잡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굉장히 대범한 친구네요. 그죠? 처음에는 열쇠장이었죠. 처음에는. 되게 용감한데요? 자물쇠장이었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이제 자물쇠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말하기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여행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여행비를 줬는데 여행 중에 사냥꾼을 만났고 그 사냥꾼에게 좋은 기술을 배워서 또 이제 우연치 않게 거인을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 친구들이 이 친구가 상황을 잘 극복을 하네요. 지혜롭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결국에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신이 허락한 행운을 잡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에 있던 왕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인 셋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의 침실로 간 왕은 딸을 깨워 누가 거인을 죽였는지 물었겠죠? 공주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난 공주가 슬리퍼를 신으려고 하니 오른쪽이 없어졌어요. 목도리를 보니 그것도 오른쪽 귀퉁이가 잘려나가고 없었죠. 잠옷을 보니까 그것도 귀퉁이가 잘려나갔죠. 왜 나갔는지 아시죠? 왕은 성 안의 군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누가 공주를 거인에게서 구해 주었는지 물었답니다. 왕에게는 외눈박이에다 아주 못생긴 수상이 있었어요. 그가 자신이 한 일이라며 나섰어요. 왕은 공주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했겠죠? 공주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결혼하는 대신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제 다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요. 너무 멋집니다. 네, 훌륭해요. 왕은 공주에게 결혼하지 않으려거든 공주 옷을 벗고 농부의 옷을 입은 채로 나가라고 했죠. 그리고 도기장에게 가서 도기 장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어요. 공주는 왕실의 옷을 벗어두고 도기장이를 찾아가서는 외상으로 그릇을 가져와 작은 가게를 차렸대요. 도기장이에게는 그릇을 판 뒤 저녁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왕은 공주에게 시장 한 귀퉁이 바닥에 앉아 장사를 하도록 한 뒤 농부 몇 명을 시켜 마차로 그 위를 지나가도록 했어요. 그릇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도록 말이에요. 공주가 길거리에 그릇을 늘어놓고 앉아있는데 마차들이 와서 박살을 내며 지나갔어요. 공주가 울면서 말했겠죠. 오, 하느님, 이제 어떻게 도기장이의 빚을 갚아야 하지? 왕은 공주가 포기하고 수상과 결혼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지만 공주는 그러는 대신 다시 도기장에게 가서 한 번만 더 외상으로 그릇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겠죠. 도기장이는 거절하면서 돈을 먼저 내라고 했겠죠. 공주는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고 울면서 외쳤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겠죠. 숲속에 작은 집을 하나 지어줄 테니 거기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밥을 해주라고요. 왕은 숲속에 있는 작은 집을 짓고 집 앞에 팻말을 달았어요. 오늘은 무료, 내일은 유료. 말되네요. 이거 진짜 말되네요. 그죠? 오늘은 유료, 내일은 무료.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멋지네요. 공주는 오랫동안 그 집에 살았어요. 숲속에 아가씨가 살면서 공짜로 밥을 해준다는 소문이 세상에 떠돌았겠죠? 문간에 팻말에 쓰여있는 글에 대한 소문도요. 사냥꾼이 그 소문을 듣고 생각했어요. 야, 이건 딱 나를 위한 일이네. 이제 가난해져서 돈도 없는데 사냥꾼은 공기총을 집어들고 성에서 얻은 물건이 모두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숲으로 갔죠. 오늘은 무료, 내일은 유료라는 팻말이 붙은 집을 찾았어요. 거인 셋의 목을 벤 칼을 문간에 걸어두고 안으로 들어간 사냥꾼은 먹을 것을 청했어요. 그림처럼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것을 본 사냥꾼은 아주 기뻤겠죠. 아가씨가 사냥꾼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자 사냥꾼은 대답했어요. 세상을 여행합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사냥꾼에게 자기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칼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어요. 아가씨는 혹시 공주님이십니까? 사냥꾼이 물었겠죠? 그래요. 공주가 대답했어요. 나는 저 칼을 가지고 새 거인의 목을 뱉답니다. 사냥꾼이 말하고는 그 증거로 거인들의 혀와 슬리퍼와 목도리 귀퉁이와 잠옷 조각을 보여주었죠.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공주는 기쁨에 넘쳐 외쳤어요. 공주는 사냥꾼과 함께 성으로 가서 자기를 거인에게서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냥꾼이라고 왕에게 말했어요. 증거물을 모두 본 왕은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공주와 결혼을 허락했고 공주는 진심으로 기뻐했대요. 공주는 사냥꾼을 외국의 귀족처럼 입혔고 왕은 잔치를 열었어요. 모두들 식탁으로 갈 때 수상은 공주의 왼쪽에, 사냥꾼은 공주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수상은 그저 외국의 귀족이 지나다 들린 거라고 생각했겠죠. 모두들 먹고 마실 때 왕이 수상에게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거인 셋을 처치했다고 우기는데 그 거인들의 혀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혀가 없다면 그게 어찌된 일이냐고 수상이 대답했습니다. 이냐고요? 그게 어찌된 일이냐고요? 수상이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거인들한텐 혀가 없었던 모양이죠. 무슨 소리? 혀가 없는 동물은 없어. 왕은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온몸을 조각조각 찢어야지요. 그러자 왕은 수상 자신이 받을 벌을 스스로 내렸노라고 말하고는, 그러니까 수상에게 물었나 봐요. 그죠? 그를 잡아가둔 뒤 온몸을 조각조각 찢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주는 사냥꾼과 결혼을 했고요. 사냥꾼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왔죠. 부모는 아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왕이 죽은 뒤에는 사냥꾼이 나라를 물려받았답니다. 와, 이야기 너무 근사한데요? 이거 뭐죠? 이거 너무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네. 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행이 필요해요. 여행만이 나에게 기회와 성숙과 은총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선사하죠. 나의 어떤 깜냥도 어느 정도 그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했을 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다 보면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도 사실 감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갑자기 연암일기요. 연암 박지원 연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현대로 따지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신 분인데 연암 박지원이 맞을 거예요. 그분이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졌는데 그 우울증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우울증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여행을 통해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똥지기 할아버지한테서 어떤 지혜를 얻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르신을 통해서 또 그 힐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지원스러운 그 문체를 낳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여행을 떠나시기를 추천합니다. 머리가 복잡하세요? 떠나세요. 이곳을 떠나세요. 자연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고 더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행을 떠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임팩트 있는, 그리고 어쩌면은 제게 어떤 들려주는 이야기인 듯해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리고 그 세상 밖에서 뭔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에 올인했다가 그것으로 어떤 새로운 제 인생의 제 2막을 사는 거예요. 제 2막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는 사실은 숲속을 걷는 것도 참 좋고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요즘 걸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0분 걷는 일이 저는 사실은 30분 되게 뭐라고 할까, 그까지는 30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5분만이라도 한번.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사실 5분, 10분, 15분, 30분 그냥 슥슥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걸어서 30분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도전해 보세요. 오늘 여행이라는 거를 이제 스페인을 가셔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가시던 길을 좀 바꿔서 그렇게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 여기 요 마을은 사실 아파트 단지로
아파트 단지가 빽빽히 둘러쳐 있어서 사실 특별한 그런 표정이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다 보면요. 또 새로운 그 길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그리고 또 그런 아주 그 새로운 길을 탐색하면서 또 이제 그 기분이 또 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오늘은 15분, 오늘은 20분, 오늘은 30분, 또 40분, 뭐 1시간, 뭐 3시간, 5시간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진짜 하루가 꼬박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위한 단계다 생각하시고 첫 단계 발을 디뎌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오늘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냥 산책이 아니고요. 깊은 숲속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